엄마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60년 만에 만난 남매의 눈물. 1963년 겨울 부산 영도다리 근처 7살 소녀 김순이는 엄마 손을 놓친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이 씨는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가을 78세가 된 김순이 할머니는 KBS 찾아드립니다에 출연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6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손을 놓쳤어요. 할머니의 유일한 단서는 흐릿한 기억 속 오빠의 이름 준수와 부산 사투리로 불렀던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입양되어 자란 그녀는 평생 내 진짜 이름은 뭘까? 가족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방송 후 3일째 되던 날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0년 전 여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평생 찾고 계셨어요.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 오빠 김준수 82세 씨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도 다리에서 엄마랑 순이 손 잡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밀쳐서 순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었어. 상봉 당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 60년 만에 마주한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오빠가 내 손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오빠 저예요, 순이에요. 78세 할머니는 7살 소녀로 돌아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재회는 요즘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DNA 기술과 방송, SNS의 발달 덕분입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50년 만에 재회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부모님은 막내딸 영숙이를 친척집에 맡겼습니다. 몇 개월만 있다가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언니 정숙 68세 씨는 우연히 실종 가족 찾기 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생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1971년생 진주 출신, 왼쪽 팔에 화상 자국. 3개월 후 매칭 알림이 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영숙 53세 씨. DNA 검사까지 마친 후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니 저 기억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평생 찾았어. 정숙 씨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영숙 씨는 5살 때 헤어진 가족을 평생 그리워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언니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재회 후 자매는 매달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50년의 공백을 채우듯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욱 극적인 재회가 있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온 박씨 가족. 부산 피난길에서 당시 5살이었던 막내 아들 철수를 잃어버렸습니다. 70년이 흐른 2023년 남은 가족들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 박영수 78세 씨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살아있다면 분명 우리를 찾을 거야. 그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찰스 박 75세 씨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고 한국의 가족 찾기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한 것입니다. 화상통화로 처음 만난 형제들. 철수야, 너 맞니? 형님 저예요. 저 철수예요.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찰스 씨는 미군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늘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늘 궁금했어요. 2024년 봄 찰스 씨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형제들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형들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들의 재회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과 분단, 가난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적 십자사 이산가족 찾기 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3만 명이 가족 찾기를 신청했지만 재회에 성공한 경우는 3%도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자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DNA 기술의 발달로 재회 성공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찾기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5만 명 이상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40년 만에 재회한 3남매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 큰형 이진호 62세 씨는 20년 넘게 동생들을 찾았습니다. 혈육이 어디 가겠어요. 꼭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의 집에는 동생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2022년 여름 SNS를 통해 둘째 동생 이진숙 59세 씨를 먼저 찾았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에 진호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년 후 셋째 이진우 57세 씨도 찾았습니다.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인 날 그들은 하루 종일 울고 웃으며 지난 시간을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이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다시 만났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재회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 핏줄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재회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치유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평생 안고 살아온 상실감과 죄책감, 공허함이 한순간에 해소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회 후의 적응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 서로 다른 삶의 경험,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재회 후 상담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많은 재회 가족들이 처음에는 감격스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먹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꾸준한 만남과 소통으로 이를 극복해 나갑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60년이나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근데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릴 때 기억이 떠올라요. 오빠가 저한테 했던 장난,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그게 우리를 다시 이어주더라고요. 김순희 할머니의 말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가족 찾기에 적극적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대신해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동생을 찾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손자의 노력으로 70년 만에 재회한 형제도 있습니다. 가족 찾기 전문가들은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작은 단서라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신체적 특징 등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DNA 검사를 받으세요. 현재 여러 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DNA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세요. 적십자사, 방송국, SNS, 가족 찾기 앱 등을 모두 이용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재회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도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지 모릅니다. 혈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알아봐요. 그 DNA 속에 새겨진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60년 만에 오빠를 만난 김순희 할머니의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나요?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재회한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가족도 어딘가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